한방에 합격하는 인간공학 기사 오디오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72.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요소 3가지를 쓰시오.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기억력,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사용자 에러율, 작업 실행 속도. 73.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보면서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사용성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휴리스틱 평가법. 74. 다음을 보고 검사 기반 평가를 고르시오. 사용자 관찰법, 사용자 설문조사법, GOMS 모델, 휴리스틱 평가법, 사용자 설문조사법, 휴리스틱 평가법. 75.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사용성 평가 기법의 대표적인 정성적 조사 방법 중 하나로 이 방법은 관심이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표적 집단을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별로 6명에서 8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자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평가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76. 사용 설명서를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3가지를 쓰시오. 제품 사진, 사용 방법, 기능, 성능. 77. 감성공학에서 인간이 어떤 제품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물리적 설계 요소로 번역해주는 방법 2가지를 쓰시오. 감성공학 1류, 의미미분법으로 심상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 설계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 감성공학 2류, 연령, 성별 및 생활 양식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심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78. 다음은 인간공학의 법칙의 방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형용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 의미미분법. 2.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 특정치가 몇 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때 이들 변수의 특정치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자료 해석법. 다별량 분석법. 3. 2차원, 3차원 좌표의 도형으로 표시하여 데이터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을 찍어 측정하는 통계기법. 산점도. 79. 감성공학의 접근 방법 중 오즈굿의 의미미분법을 설명하시오. 형용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 8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형용사를 사용하여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 5, 7점을 주면서 평가하는 척도이다. 의미미분법. 81. 구조적 인체치수와 기능적 인체치수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드시오. 1. 구조적 인체치수. 형태학적 측정을 의미한다. 마틴식 인체측정기를 사용한다. 구조적 인체치수는 무늬 높이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 2. 기능적 인체치수. 상지나 하지의 운동 범위를 측정한다. 기능적 인체치수는 자동차의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 82. 아래의 인체 측정 방법을 기술하시오. 1. 구조적 인체치수. 표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인체 계측기로 측정함. 2. 기능적 인체치수. 움직이는 몸의 동작을 측정한 인체치수. 83. 90%를 설명하시오. 90%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00명 중 90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84. 인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물건의 설계 원리를 적으시오. 1. 조절식 설계. 체격이 다른 여러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5%에서 95%까지 범위의 값을 수용 대상으로 설계한다. 2. 극단치 설계. 최대치 설계. 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작은 사람은 모두 수용된다. 예를 들면 출입문, 탈출구, 통로. 최소치 설계. 작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사람은 모두 수용된다. 예를 들면 버스의 손잡이 높이, 선반의 높이, 조종장치까지의 거리. 평균치 설계. 최대치나 최소치, 조절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활용한다. 예를 들면 은행 창구의 접수대. 85.
칼과 스크류드라이버 같은 수공구 손잡이의 크기를 극단적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칼과 스크류드라이버 같은 수공구 손잡이의 크기는 최소치 설계 원칙에 따라 설계한다면 이보다 큰 사람은 모두 수용할 수 있다. 86. 의자 좌판을 설계할 경우 좌판의 앞뒤 거리는 최소치 설계를 이용한다. 87. 한 장소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작업 공간 포랑면. 88. 수평면 작업 영역, 정상 작업 영역, 최대 작업 영역, 파악 한계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1. 정상 작업 영역, 상완을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2. 최대 작업 영역, 상완과 전환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3. 파악 한계,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 89. 부품의 효율적 배치 원리, 작업 공간 설계 시 공간의 배치 원리 5가지를 쓰시오. 중요성의 원리, 사용 빈도의 원리, 기능성의 원리, 사용 순서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90.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사 휘광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1. 창문을 높이 설치한다. 2. 창의 바깥쪽에 드리우개를 설치한다. 3. 창의 안쪽에 수직날개를 설치한다. 91.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현상인 C5D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3000에서 6000Hz 사이에서 발생하며 4000Hz 부근의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가장 심하게 생기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92. 소음관리 대책을 5가지 쓰시오. 소음원의 통제, 소음의 격리, 차폐장치 및 흡음재 사용, 음향 처리제 사용, 적절한 배치. 93.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쓰시오. 소음 측정, 공학적 관리, 청력 보호구 착용, 청력 검사, 보건 교육 및 훈련. 94. 손, 팔 진동을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1. 방진 장갑을 착용한다. 2. 진동 공구의 하루 사용 시간을 줄인다. 3. 중간 휴식 시간을 길게 한다. 4. 진동 수준이 최저인 공구를 사용한다. 95.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주의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일점 집중성. 96. 인간의 오류 중 착오, 실수, 건망증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실수, 의도는 올바른 것이지만 반응의 실행이 올바른 것이 아닌 경우. 2. 착오, 부적합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3. 건망증, 여러 과정이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일부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 97. 인간의 독립행동에서 휴먼 에러, 쇠인의 인간 오류 4가지를 쓰시오. 실행 에러, 생략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98. 쇠인의 휴먼 에러 심리적 분류 중 다음 3가지는 어떤 오류인지 쓰시오. 1. 전조등을 끄지 않고 내렸다. 생략 에러. 2. 주차 위반 장소에 주차를 하여 주차 딱지를 떼었다. 실행 에러. 3.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엑셀을 밟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순서 에러. 99. 인간 에러율을 ETA와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각 사건마다 성공, 실패에 의한 확률을 계산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명칭을 적으시오. THERP 100. 제조물 책임법상 대표적인 3가지 결함의 유형을 쓰시오.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101.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2.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조물 책임법 성립 요구 조건을 두 가지 쓰시오. 1.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 2.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한다. 103. PL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세 가지를 쓰시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104. PL법에서 제조물 책임 예방 대책 중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1. 설계상의 결함 예방 대책. 2. 제조상의 결함 예방 대책. 3. 주의, 경고 표시상의 결함 예방 대책.